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아는 지식을 재확인하고 몰랐던 지식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 이뿐만이 아닙니다. 흥미진진한 반전, 그리고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은 퀴즈왕에 도전한 자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시간,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와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맞춰라. 열정 넘치는 대결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에 도전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오금중학교 이선민 학생. 안녕하세요. 오금중학교 3학년 이선민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양지중학교 한준식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양지중학교 3학년 한준식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버저를 누르면 끝. 오늘의 킹왕짱은 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광성중학교 김시온 학생. 안녕하세요. 광성중학교 3학년 김시온입니다. 이 대회를 즐기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장평중학교 김재희 학생. 안녕하십니까. 장평중학교 3학년 김재희입니다. 모든 문제든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화이팅!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문제를 맞히게 되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있는 이선민 학생부터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이선민 학생,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모르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긴장은 잠시 내려놓고 숫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소리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매질, 2번 물체의 진동, 3번 마찰. 답은 2번 물체의 진동입니다. 2번 물체의 진동, 정답입니다. 다음 단어 중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늘, 2번 먹보, 3번 맨잎. 답은 1번 마늘입니다. 1번 마늘, 정답입니다. 다음 중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은 무엇일까요? 1번 무용총, 2번 몽유도원도, 3번 성덕대왕 신종. 답은 3번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3번 성덕대왕 신종, 정답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평화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국제연맹, 2번 유럽연합, 3번 유네스코. 답은 1번 국제연합입니다. 1번 국제연맹이었죠? 1번 국제연맹, 정답입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1번 여과, 2번 확산, 3번 삼투압. 2번 확산입니다. 2번 확산, 정답입니다. 이선민 학생 100점입니다. 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5문제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은 라운드에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선민 학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한준식 학생, 지금 어떤 심경인가요? 많이 떨리네요. 많이 떨려요? 앞서서 이선민 학생이 100점을 얻어갔습니다. 네. 한준식 학생의 목표는?
저도 100점 맞아야겠습니다. 역시 100점. 잠시 긴장을 내려놓고 숫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 하겠습니다. 숫자 1. 자, 한준식 학생은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공기의 포화 수증 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1번 온도, 2번 습도, 3번 이슬점. 답은 2번 습도 하겠습니다. 2번 습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온도였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속 포화 수증 기량은 증가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고려 말기부터 발달한 삼장육구 형식의 정형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고려가요, 2번 향가, 3번 시조. 답은 1번 고려가요로 하겠습니다. 1번 고려가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시조였습니다. 시조는 한국 고유의 정형시로 초장, 중장, 종장의 삼장육구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배, 2번 자본, 3번 생산. 답은 2번 자본 하겠습니다. 2번 자본. 정답입니다. 다음 중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기층은 어디일까요? 1번 열권, 2번 중간권, 3번 성층권. 답은 2번 중간권 하겠습니다. 2번 중간권. 정답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일까요? 1번 낙동강, 2번 한강, 3번 압록강. 답은 1번 낙동강 하겠습니다. 1번 낙동강.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압록강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 압록강이죠. 길이가 803km입니다. 낙동강은 525km로 남한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준식 학생은 4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김시온 학생 차례입니다. 긴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좀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많이 돼요? 앞선 두 학생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어때요? 난이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앞서서 이렇게 되면 10문제 정도를 미리 들어봤는데, 김시온 학생은 몇 문제 정도 정답을 맞췄나요? 한 7문제. 7문제 정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시온 학생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길 바라면서 김시온 학생 숫자 골라주세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김시온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바로 드립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이 파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횡파, 2번 종파, 3번 음파. 답은 1번 횡파입니다. 1번 횡파. 정답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은 무엇일까요? 1번 직유법, 2번 은유법, 3번 대유법. 답은 1번 직유법입니다. 1번 직유법.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은유법이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바로 2번 은유법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견훤, 2번 궁예, 3번 원종. 답은 1번 견훤입니다. 1번 견훤. 정답입니다. 중생대 말부터 현재까지 조산운동이 계속되는 신기습국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히말라야 산맥, 2번 에팔레치아 산맥, 3번 안데스 산맥. 3번 안데스 산맥입니다. 3번 안데스 산맥.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에팔레치아 산맥이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생대에 형성돼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온 고기 습곡 산지로 우랄 산맥, 스칸디나비아 반도 산맥도 이에 해당합니다.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형성되며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은 무엇일까요? 1번 위성도시, 2번 중간지역, 3번 부도심. 답은 1번 위성도시입니다. 1번 위성도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부도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시온 학생 40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로 김재희 학생만 남아 있습니다. 앞선 세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한 친구도 있고 초반부터 100점을 획득한 또 이선민 학생도 있는데 우리 김재희 학생의 현재 심정은 어때요? 많이 떨리네. 많이 떨려요? 네, 저희가 박수 한번 보내주면 긴장이 좀 풀어질까요? 글쎄요. 저희가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김재희 학생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 선택해 주시죠. 4번 하겠습니다. 자, 김재희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대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공기의 밀도 변화, 2번 기압 변화, 3번 기온 변화. 답은 1번 공기의 밀도 변화입니다. 공기의 밀도 변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온 변화였습니다.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정답은 3번 기온 변화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꼭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파생어는 무엇일까요? 1번 손바닥, 2번 날짐승, 3번 군소리. 답은 2번 날짐승입니다. 2번 날짐승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군소리였습니다. 군소리에서 군은 쓸데없다는 의미를 지닌 접사로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파생어입니다.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왕이라고 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진흥왕, 2번 지증왕, 3번 내물왕. 답은 3번 내무랑입니다. 3번 내무랑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은 503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변경하고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재희 학생. 문제가 좀 어렵나요? 네. 천천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세포막, 2번 세포벽, 3번 미토콘드리아. 답은 2번 세포벽입니다. 2번 세포벽 정답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준점, 2번 방향, 3번 거리. 답은 3번 거리입니다. 3번 거리 정답입니다. 자, 김재희 학생 40점입니다. (100점) 라운드 결과 이선민 학생이 5문제를 모두 맞히며 기분 좋게 출발했고 한준식, 김시온, 김재희 학생 모두 40점 획득에 그쳤다. 하지만 본 라운드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긴장감을 떨쳐내고 도약할 실력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치열한 지식 경쟁이 시작된다. (1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단 1라운드를 마친 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대기, 음악, 사상, 빛, 이산화탄소, 농업, 글쓰기, 청동기.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잘 보시고 자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미리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이선민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텐데요. 이선민 학생, 평소 자신 있는 과목이 뭔가요? 과학입니다. 과학, 역시 과학 분야 키워드를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건가요? 중국 선택하겠습니다. 중국, 반전입니다. 과학 분야에 자신 있는 이선민 학생은 첫 번째 키워드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중국.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국 문제 드립니다. 고대 중국에서 성행한 이 풍습은 여자아이의 발을 자, 한준식 학생, 답은 전족입니다. 전족. 전족? 정답입니다. 네, 문제를 다 듣지 않았는데도 우리 한준식 학생이 전족이라고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전족이라는 확신이 들었나요? 중국의 여자아이의 발을 묶는 풍습이라 들어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와 여자아이의 발이라는 단어까지만 듣고 전족을 유추해냈습니다. 자, 우리 한준식 학생이 전족 문제를 잘 맞춰주면서 70점이 됐습니다. 30점을 더 획득했고요. 자, 다음 키워드 한준식 학생이 골라주겠습니다. 청동기 하겠습니다. 청동기. 자, 한준식 학생은 청동기, 키워드로 청동기를 선택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녹인 금속을 부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데 김시온 학생, 답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정답입니다. 자, 거푸집은 한 사회가 금속을 다루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 사회의 발전 단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김시온 학생이 신중히 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정답을 잘 맞춰줬고 역시 30점을 얻어서 70점이 됐습니다. 자, 김시온 학생도 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요? 평소에? 네.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거예요? 과학을 제일 좋아합니다. 과학을 제일 좋아해요. 혹시라도 또 반전이 있을까 봐 다음 키워드로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대기 선택하겠습니다. 대기. 이번에는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자, 김시온 학생은 키워드로 대기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공기 분자가 이온화된 후 그 자유전자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해 무선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가요? 장거리 무선 통신에 이용됩니다. 자,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전리층이었습니다. 전리층이 정답이었고요. 전기 전도도가 높아 전파를 반사하기 때문에 단파 전파를 사용한 장거리 무선 통신에 이용됩니다. 전리층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는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 문제 정답자였던 김시훈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해 줄 텐데요. 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건가요? 사상 선택하겠습니다. 사상. 자,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꼭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사상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데요. 한준식 학생이 약 반마디 듣고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데카르트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틀렸습니다. 문제를 계속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데요. 주권은 전제군주가 아닌 자, 한준식 학생이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장자크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 정답입니다.
네, 장자크 루소의 사상은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 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됐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한준식 학생이 먼저는 오답을 이야기했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고 정답을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 이제 이선민 학생과 동점이 됐습니다. 이선민 학생, 한준식 학생 공동 선두입니다. 100점이 됐고요. 자, 한준식 학생에게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음악 하겠습니다. 음악. 자,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음악 문제 드립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화음이 연결돼 독자적인 모양을 갖춘 형태는 무엇일까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 화음이 연결돼 독자적인 모양을 갖춘 형태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화음이 연결돼 독자적인 형태를 갖춘 것.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이선민 학생, 답은 리듬 하겠습니다. 리듬. 틀렸습니다. 자, 다시 제한 시간 5초가 나갈 텐데요. 감점 없습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김시원 학생, 답은 악보입니다. 악보.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희 학생, 답은 연음 하겠습니다. 연음.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화성이었습니다. 화성. 2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화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화음들이 연결돼 독자적인 형태를 갖출 때 화성이 됩니다. 본격적인 두뇌 서바이벌 1라운드. 현재까지 탄탄한 기본 점수로 시작한 이선민 학생과 남다른 카리스마로 문제를 풀어나간 한준식 학생이 공동 선두.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김시원 학생과 아직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김재희 학생. 과연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자, 이제 남은 키워드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시온 학생과 김재희 학생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 정답자 한준식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죠. 이산화탄소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를 선택했고요. 네 학생 모두 신중하게 문제를 듣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든 흰 덩어리로 자, 한준식 학생, 답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정답입니다. 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의 조건에 맞춰서 고체화시킨 물질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정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준식 학생이 130점으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선민 학생 아직까지 100점이고요. 김시온 학생 70점, 김재희 학생이 40점입니다. 조금 더 분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문제 3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역시 한준식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농업 하겠습니다. 농업. 자,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농업. 문제 드립니다. 물이 부족한 건조 지역에서 자, 한준식 학생. 답은 관계수로 하겠습니다. 관계수로. 관계수로. 틀렸습니다. 이선민 학생. 답은 관계 농업 하겠습니다. 관계농업. 관계농업. 정답입니다. 네, 관계농업은 인공적으로 물 관리 시설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농업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실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전 문제 정답자 이선민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쓰기 하겠습니다. 글쓰기. 자, 글쓰기를 선택해 줬고요. 자, 그럼 글쓰기 문제 드립니다. 밀고 두드린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자, 한준식 학생 버저 부서지는 줄 알았죠? 자, 답은? 답은 초고 하겠습니다.
초고.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끝까지 들으면 정답을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밀고 두드린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해 문장을 고치고 다듬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선민 학생, 답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틀렸습니다. 자, 이제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해 문장을 고치고 다듬는 작업. 고치고 다듬는 작업입니다. 자, 마지막 기회는 김재희 학생이 가져갔습니다. 답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퇴고. 퇴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퇴고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가도가 숭고월화문이라는 시를 쓸 때 마지막 문장에서 밀퇴자를 쓸지 두드릴 고자를 쓸지 고민한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 정답은 퇴고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키워드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김시온 학생과 김재희 학생이 현재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를 누가 맞히느냐에 따라서 1라운드 탈락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전 문제 정답자 이선민 학생이 다시 한번 마지막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빛 하겠습니다. 빛.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빛입니다. 자, 이 문제로 2라운드에 진출할 진출자들과 그리고 탈락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빛 문제 드립니다.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나타나는 이유는 빛의 어떤 성질 때문일까요? 한준식 학생, 빛의 편광하겠습니다. 편광, 예. 편광. 틀렸습니다. 이선민 학생, 빛의 분산입니다. 빛의 분산. 틀렸습니다. 자, 김시온 학생, 빛의 파동 하겠습니다. 빛의 파동.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회는 모두 소진됐습니다. 정답은 빛의 산란이었습니다. 노을이 질 때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대기층을 통과하는 경로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파란색 빛은 산란되어 보이지 않고 미처 산란되지 않은 붉은 계통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마친 최종 결과 이선민 학생, 한준식 학생, 김시온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일라운드에서 흥미진진한 승부를 펼친 4명의 도전자들. 선두권은 가장 높은 시작 점수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이선민 학생과 끝없는 도전으로 낮은 시작 점수를 만회한 한준식 학생이 차지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노력왕 김시온 학생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최하 점수를 기록한 김재희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막상막하 실력 대결. 이선민, 한준식, 김시온 세 도전자들의 지식 배틀이 시작된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며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특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딘화 납의 앙금 색깔은 무엇일까요? 김시온 학생, 답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정답입니다. 네, 양이온인 나비온과 음이온인 아이오딘화 이온이 결합되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됩니다. 노란색 잘 맞춰졌고요. 김시온 학생이 30점을 얻어서 100점이 됐습니다. 자, 김시온 학생, 2라운드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네. 2라운드 맞이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버저를 누르고 정답을 신속하게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순진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화면에 한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준식 학생, 천진난만 하겠습니다. 천진난만. 조금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천진난만. 정답입니다. 네, 천진은 태어난 그대로 꾸밈이 없는 것을 말하며 난만은 흘러넘칠 듯 사방으로 퍼진 상태로 천진난만은 천진함이 넘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천진난만 잘 맞춰주면서 한준식 학생 30점을 획득해서 16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한준식 학생은 100점 라운드 때부터 쭉 봐와도 긴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감점이 있는 라운드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했던 거죠? 천진난만을 이야기할 때도. 네. 오늘 우리 한준식 학생이 각오를 이야기할 때 당황하지 않고 버저만 누르면 끝! 이렇게 얘기해 줬었죠. 네. 준비를 해온 건가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해보고. 네. 혹시 여기 나온다 그럴 때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1등 안 하면 친구 아니라고. 1등 안 하면 친구 안 하겠대요? 뭐 그런 말투로 장난식으로. 그만큼 잘하라는 이야기였겠죠? 네. 자, 한준식 학생 킹왕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최하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제정된 이 의회 제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재차 확립한 것인데요.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자, 한준식 학생, 답은 권리장전하겠습니다. 권리장전. 정답입니다. 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정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 권리장전이 정답이었습니다. 와, 한준식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190점으로 훌쩍 달아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긴장을 안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문제를 잘 풀어가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잘 풀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문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바로 네 번째 문제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기관. 김시온 학생, 답은 액포입니다. 액포. 자, 액포. 정답입니다. 네, 액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꽃과 과실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또한 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 및 산성도를 유지하고 엽록체가 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 액포 잘 맞춰주면서 김시온 학생이 3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선민 학생과 김시온 학생 130점으로 동점이고요. 한준식 학생이 190점으로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도전자들. 선두는 연달아 정답을 맞힌 한준식 학생. 이선민 학생은 아직까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로 시작한 김시훈 학생이 이선민 학생을 동점으로 따라잡았다. 지식으로 겨루는 승부의 세계. 과연 3라운드 진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남은 문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세 문제 남아있죠?
남은 3문제에서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청소년기 남성의 목소리가 굵게 변하고 어깨가 벌어지며 근육이 발달하는 현상을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성의 2차 성징이 발현되도록 정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선민 학생, 답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자, 테스토스테론 정답입니다. 네, 정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정자 형성, 정낭 등의 발육을 촉진하는 것, 테스토스테론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선민 학생이 160점이 됐습니다. 자, 한준식 학생이 190점, 이선민 학생이 160점, 김시온 학생이 130점, 각각 30점씩의 점수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은 2문제에서 역시 3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남은 2문제에서도 감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아직까지는 3라운드 진출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6번째 문제 드립니다. 고무에 힘을 가하면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을 가지고 자, 이선민 학생. 자, 이선민 학생. 버저를 눌렀는데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답은 탄성력입니다. 탄성력.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선민 학생 20점 감점이 되고요. 자, 140점이 됩니다. 이선민 학생은. 자,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무에 힘을 가하면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 자, 한준식 학생. 답은 관성하겠습니다. 반성.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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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자, 김시원 학생. 답은 탄성의 한계입니다. 탄성의 한계. 탄성의 한계.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소성, 가소성이었습니다. 자, 소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힘을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3라운드 진출자 2명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작품 활속입니다. 먹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옅은 색을 칠해 표현한 이 동양회화 기법은 자, 한준식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한준식 학생이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 2라운드 탈락자는 김시온 학생이 됩니다. 만약 한준식 학생이 정답을 맞히지 못할 경우 아직까지 김시온 학생에게는 기회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한준식 학생 답은? 답은 풍속화하겠습니다. 풍속화. 자, 풍속화. 정답이면 김시온 학생이 탈락을 하게 되고요. 자, 오답일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풍속화. 틀렸습니다. 자, 이선민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역시 이선민 학생이 정답을 이야기하게 되면 3라운드 진출자는 이선민 학생과 한준식 학생이 됩니다. 이선민 학생, 답은? 답은 구륵법입니다. 구륵법. 구륵법.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작품 활속입니다. 먹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옅은 색을 칠해 표현한 이 동양회화 기법은 무엇일까요? 먹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옅은 색을 칠해 표현한 이 동양회화 기법.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수묵담채화였습니다. 수묵담채화. 자, 한국화는 사용된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 수묵화, 수묵담채화, 수묵채색화로 구분됩니다. 수묵담채화는 수묵화의 옅은 채색을 한 그림으로 채색보다는 먹색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자, 2라운드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선민 학생이 120점, 한준식 학생이 150점, 김시온 학생이 110점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선민 학생, 한준식 학생이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최종 라운드 진출을 놓고 펼친 2라운드. 그 결과 초반부터 점수를 쌓아왔던 한준식 학생.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이선민 학생이 3라운드 진출. 안타깝게도 김시훈 학생이 탈락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대결은 파이널 라운드뿐. 후회 없는 승부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정답을 맞히고 최고의 명예를 쟁취하라.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오금중학교의 이선민 학생, 양지중학교의 한준식 학생의 마지막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의 점수 차는 현재 30점 차인데요. 120점 대 150점, 한준식 학생이 30점 앞서 있습니다. 자, 한준식 학생,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매우 떨리고 이번 라운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 꼭 이겨서 킹왕짱이 되겠다. 네. 혹시 상금을 받는다면 어디에 쓸지 미리 좀 생각을 왠지 한준식 학생이라면 해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세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뭐 네. 사고 싶은 거라든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꼭 생각하면은 김치국 마셔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봤습니다. 아, 미리 설레발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안 했군요.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선민 학생. 네. 자, 겨우 30점 차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처음에 했던 말대로 그냥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학생 중에서 현재 점수가 조금 더 높은 한준식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킹 선택하겠습니다. 자, 킹. 자, 한준식 학생은 킹을 선택했는데요. 50점의 배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킹 50점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개기일식 때 관측한 태양의 모습을 보면 그림처럼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빛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준식 학생, 답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자, 한준식 학생은 코로나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기일식 때 태양이 달에 가려지면서 그 둘레가 백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코로나 정답이었고요. 우리 한준식 학생이 자, 50점짜리 킹 문제를 맞히면서 200점으로 점수차를 80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역시 한준식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 선택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자, 높은 배점이 숨어 있죠?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붕괴되면서 소수의 유력 가문에 권력이 집중되는 자, 한준식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 맞히게 되면 점수차 180점 차까지 벌릴 수 있습니다. 답은 세도 정치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 자,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점수차 180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준식 학생은 세도 정치라고 답을 했고요. 세도 정치 정답입니다.
자, 세도 정치란 조선 후기 순조부터 철종까지 60년에 걸쳐 극소수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던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세도 정치 한준식 학생이 맞춰주면서 3라운드 두 문제 연달아 맞췄죠. 180점 차까지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준식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퀴 하겠습니다. 퀴! 자, 역시 100점짜리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준식 학생이 만약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더 이상 문제를 풀어볼 것도 없이 한준식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이선민 학생이 100점짜리 퀴 문제를 맞힐 경우 남은 두 문제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문제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다음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을지 10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이 사람은 자, 덴마크의 천문학자까지 들었는데요. 한준식 학생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 맞히게 되면 한준식 학생이 킹왕짱이 됩니다. 자, 한준식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 답은 코페르니쿠스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자, 이선민 학생이 우리 한준식 학생의 답을 듣고 좀 웃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코페르니쿠스.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이 사람은 천동설과 지동설을 절충한 천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와 달을 제외한 모든 행성이 태양을 공존하고 태양은 지구를 공전한다는 절충설을 주장한 이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자, 일단 문제를 다 들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 한준식 학생이 정답을 맞히거나 두 학생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한준식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이선민 학생은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를 다 들어봤는데요. 지구와 달을 제외한 모든 행성이 태양을 공전하고 태양은 지구를 공전한다라는 절충설을 주장한 자, 한준식 학생이 다시 한번 버저를 눌렀습니다. 맞히면 그야말로 게임 끝입니다. 자, 답은? 답은 티코 브라헤 하겠습니다. 티코 브라헤. 자, 과연 티코 브라헤 정답일까요? 티코 브라헤 맞습니다. 네, 한준식 학생이 100점짜리 퀴 문제 맞춰주면서 400점이 됐고 오늘의 킹왕짱 한준식 학생이 됐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의 킹왕짱 한준식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퀴즈왕이 됐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너무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떨려요? 그러니까 너무 설레요. 아, 설레요. 100만 원을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렌가요? 네.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쓸까요? 일단 친구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아, 가족들과 함께 쓰고 또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겠다. 네. 지금 이 TV를 보면서 한준식 학생처럼 퀴즈왕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본 출연자로서 또 킹왕짱으로서 한 가지 좀 팁을 일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버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신 분들 다 쟁쟁한 분들이라서 실력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버전 누르는 솜씨만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모두가 킹왕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실력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버저를 누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 이런 팁을 알려주셨고요. 자, 우리 이선민 학생. 좀 아쉽죠? 약간 아쉽습니다. 좀 오늘 같이 와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고맙고 언제나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선민 학생도 정말 멋진 경쟁자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창의력을 통해서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미래가 원하는 융합 인재라고 합니다. 오늘 멋진 도전을 보여준 네 학생 모두가 이런 미래가 원하는 융합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무슨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냥 너무 기쁘네요, 진짜. 기뻐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